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길숨입니다. 고전일기 9월 7일 분량의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일주일에 2시간인데요. 다음 주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들어야 할 2시간 중에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써놓은 것처럼 2개 중에 첫 번째 차시가 되겠다 그 말입니다. 자, 자기반 시간표에서 고전 읽기가 2시간 들은 것 중에 그 요일 중에 첫 번째 요일에 들어야 할 강의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일 단위로 출석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듣지 않으면 나중에 들어도 결국 결과 처리가 되고 맙니다. 유의하기 바라고요. 자, 다시 한번 행복편을 칠하면서 강조하겠는데 2학년 고전 읽기 9월 7일부터 9월 11일 주간에 들어야 할 강의 2시간 중에 첫 번째 강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왼쪽에 보죠. 책의 제목이 침묵의 봄입니다. 제목이 참 재밌는데요. 봄 그러면 굉장히 희망적이고 역동적이고 기나긴 겨울의 고통을 이겨내는 희망의 계절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봄에는요, 온갖 생물이 피어나고 새싹이 돋아나고 새들이 울어대고 개구리가 막 개굴개굴하고 벌레들의 소리, 그저 시냇물이 졸졸졸, 그야말로 봄은 살아있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런데 봄이 침묵이다? 이건 좀 쇼킹 아닌가요? 충격이죠. 제목이 참 잘 만들어졌는데요. 그 유명한 레이첼 카슨이라는 사람이 쓴, 자, 밑에 보이죠? 레이첼 카슨인데요. 자, 우측에 보겠습니다. 레이첼 카슨은 누구냐? 그랬습니다. 1907년에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스프링필드에 태어났는데 64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56세를 살았죠. 여성입니다. 밑에 사진이 보이죠? 실제로 카슨이 그 마을에서 새들에게 이렇게 모이를 주는 장면인데요. 이때는 그 봄에 온갖 새들이 이 모이를 먹기 위해서 왔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씩 새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모이를 주고 집을 지어도 새들이 돌아오지 않는 봄.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카슨이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조사를 하기 시작하죠. 도대체 새들이 왜 죽지? 그렇죠? 나중에 이제 그 본문을 볼 때 자세하게 이 부분 나오기 때문에 다음 시간이 본문 강의인데요. 그때 다루기로 하고요. 또 이 카슨이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는데요. 어떤 여성이요. 그 사는 마을에 굉장히 그 마을이 아름다웠대요. 그리고 온갖 새들이 날아다니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자연을 진짜 만끽하는 그런 고장이었는데 어느 날 모기를 죽인다고 항공기가 막 엄청나게 대량으로 농약을 살포를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새들이 하나씩 죽어 사라지고 소리가 없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문과 미국 환경국에 이제 편지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도 반응이 시큰둥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카슨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카슨이 그 편지를 읽어보고 이제 우리 마을에서도 있었던 일이 여기에서도 발생하는구나. 이게 사실 우리 마을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미국 전체에 나아가서는 세계 전체의 문제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겠다라고 그래서 그동안에 썼던 원고들을 다 종합해봐 하고요. 또 새로운 그런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을 또 집필 속에 넣어가지고 침묵의 봄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야 되겠다고 이제 집필을 의지를 갖게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자료 조사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재료들을 수집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작업을 거쳐서 그 유명한 사일렌트 스프링이라는 그야말로 쌤이 여기 써놨는데요. 1962년에 62년에 이제 책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이 책을 환경학 분야의 최고의 고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경학 분야의 최고의 고전이다. 62년에 책이 나왔지만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건 8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꾸준히 책이 팔리고 읽히고 있는, 환경을 얘기하는 사람이 이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책이고, 또 이미 여러분들 중에는 이 책을 읽어본 사람이 있을 텐데요. 네, 그래서 정말 환경 문제에 인류에 그리고 세계에 따끔한 경각심을 준 정말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쌤도 이 책을 고전 읽기 학습 과제로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원래 이 카스는요, 작가가 되고 싶어가지고 영문학과를 갔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환경에 관심이 생겨나면서, 특히 새들을 좋아하고 그러면서, 특히 바다에 있는 새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바다 생물을 되게 좋아했고, 바다를 되게 사랑했는데, 그래서 이제 해양 생물학자가 되기 위해서 해양 생물학자로 전공을 바꿉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우리들의 지난 바다, 뭐 바다의 이야기,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을 써요. 네. 그리고 신문이라든가 잡지에, 특히 타임즈 같은데 계속해서 해양 생물에 대한 글을 올립니다. 이것들이 나중에 모아져서 침묵의 봄에 이제 수록이 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그 특이한 이력 때문에 일단 영문학이고 작가를 지망했으면 굉장히 문학적 표현을 잘해요. 그리고 섬세하죠. 네. 게다가 해양 생물학자까지도 전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생태학적 지식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리고 조사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과학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문학적 감수성까지 보태진 그야말로 금상첨화죠. 그래서 책이 발행되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책의 일부분을 공부할 텐데 다 딱딱하지 않아요. 굉장히 내용이 호소력이 깊어요. 왜? 원래 이 사람이 작가 지망생이었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독자들에게 큰 호소력을 보입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의 말로 번역이 돼가지고 지금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 책들이 거의 고전으로 읽히고 있으니까, 네, 그녀는 이제 죽고 없지만 그녀가 남긴 이 작품은, 네, 앞으로도 영원히 인류의 고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제목이 갖는 의미를 공부해 보죠. Silent Spring, silent, 침묵이란 뜻이죠. 조용한. 네, 굉장히 제목 자체가, 네, 슬프고, 네, 네, 봄에 새들이 울지 않는 거, 개구리가 울지 않는 봄, 죽은 듯이 고요한 봄, 슬프죠. 네, 찌르레기, 벌레 소리 하나도 들리지 않는, 네, 귀뚜라미 또는 그 개구리 소리, 네, 이건 뭔가 뻐꾸기 소리, 네, 충격적입니다. 일부러 슬프고 충격적인 환경 재앙을 실감하게 이제 고발하려고 그런 제목을 사용한 겁니다. 제목도 참 잘 만들었죠. 자, 이 책에 보면 이제 어떤 예화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예화. 어떤 사례를 이야기로 들려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어렵지 않고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동기부여가 돼요. 도대체 왜 그렇게 새들이 죽지? 그죠? 도대체 이유가 뭐지? 이런 식으로 궁금증을 계속 일으키면서요. 점점 그 이야기 속에, 글 속에 빨려 들어가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어느 마을에,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마을인데요. 이 마을입니다. 이 마을. 네, 카슨이 살았던 마을. 카슨이 진짜 이렇게 모이를 주고 새들이 너무 많아요. 막 수십 가지 새들이 날아오는 거예요. 네, 봄이 올 때마다 새들과 이제 아름다운 인간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나 새들의 노래소리가 어느 날, 네, 점점 들리지 않고, 그리고 새들이 죽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네, 죽은 새들이 자꾸 목격되는 거죠. 여기 왜 보이나요? 네, 이런 모습이죠. 그죠? 네, 새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것을 이제, 네, 우리 고양이 사랑하는 친구들, 동물 사랑하는 친구들, 동물의 죽음이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죠. 굉장히 마음에 슬프게 받았죠. 카슨이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선생님도 뭐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겠죠. 벌레나 권충의 울음소리가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몇 년 사이에. 그야말로 고요하기만 하는 거예요. 봄이 왔으나 고요한 봄. 정말 충격적이고 슬픈 얘기 아니겠어요? 네. 결국 뭔가 알 수 없는 질병이 동물을 죽이는 거죠. 곤충을 죽이는 겁니다. 그게 뭘까? 그리고 이 동물과 곤충은 먹이 살수로 생태계가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이것은 분명히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걸 이제 안 거죠.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네, 결국 살충제, 네, 살충제. 여기 DDT 보이죠? 이게 굉장히 독하죠. 일종의 제초제인데요. 그 농사 지을 때 잡초를 없애기는 게 대단히 고통스럽죠.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냥 농약 뿌려서 잡초만 싹 죽고 농작물은 안 죽는, 네, 그런 이게 유전자가 조작된 그런 농약인데요. 이게 무지무지 해롭습니다. 월남전에서 이거 가지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네, 베트콩도 소탕한다고 그냥 베트콩이 숲속에 숨으면 비행기로 농약을 뿌리죠. 그럼 숲이 다 말라 죽어요. 네,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정리 작업을 했던 겁니다. 참 편리하게 전쟁을 했죠. 아니면 그냥 화염 방사기를 동원해 가지고 불로다 태운다거나 이렇게 했거든요. 좀 잔인한 방식이고 환경에게는 거의 재앙인데요. 이 DDT 제초제가 이게 이파리에 뿌려지죠. 그럼 이게 안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이파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물망을 치고요. 그럼 이파리가 떨어지죠. 이파리가 떨어지면 그 이파리가 썩죠. 그럼 그걸 누가 먹나요? 네, 지렁이들이 먹고 삽니다. 땅속에 있는 많은 미생물이 먹어요. 그러면 미생물이나 지렁이를 누가 먹죠? 곤충이 먹거나 새들이 먹죠. 그러면 또 새들은 또 곤충을 먹게 되니까 즉 이파리에 뿌려진 농약이 지렁이에게 옮겨지고 지렁이를 먹은 새들에게 다시 옮겨지고 새들을 먹은 더 위에 상위 포식자에 의해서 먹여지고 결국 인간에게까지 도달이 되는 것이죠. 결국 지렁이 한 마리 죽이는 것은 나중에 결국 어디로 돌아옵니까? 인간을 죽이는 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정말 그 원인 관계를, 그죠? 화학약품,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이 화학약품이 원인이 돼가지고 결국은 우리 환경의 먹이사슬을 계속 망가뜨린다고 하는 것을 정말 치밀하게 과학적으로 밝혀요. 네.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 그들의 그 연구 결과 이런 걸 인용해서 얘기를 하니까 꼼짝없이 증거를 대면서 주장을 하고 거기다가 문학적으로 굉장히 호소력 있는 표현을 많이 쓰니까 네. 이게 뭐 굉장히 그 이제 경각심을 주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그 뭡니까? 뻣뻣하게 잘 움직이지 않는 관료들, 심지어 미국의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케네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리고 언론에서 막 이 책을 얘기하고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니까 이제 소문이 나죠. 그래가지고 책이 막 그리고 각 나라에도 이제 정말 그 놀라운 그런 그 충격적인 고발 효과를 가져온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화학단체랄지 화학단체 그다음에 특히 농약 제조업체들 네 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녀를 갖다 맹렬하게 비난하고 고발하고 이랬습니다. 법정에. 그러면서 한 히스테릭한 여성이 지나치게 섬세하고 지나치게 예민한 몰직학한 그죠? 히스테리가 가득한 여성이 그죠? 해충을 방지해가지고 모기가 없고 그리고 그 농작물을 피해를 주는 해충물이 없으면 결국 생산량이 증대하고 인간의 복지가 증대되는데 그걸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이건 정말로 무식한 일이다. 이러면서 막 그녀를 맹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러한 공격에 쉽게 굴할 여성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수년간 자료를 조사하고 그동안에 이제 여기저기 신문이라든가 잡지에 썼던 많은 글들, 수년간의 자료 조사, 그 다음에 썼던 여러 가지 원고들을 종합하고, 당시에 이 글을 쓸 당시에는 그녀가 유방암에 걸려가지고요, 병과 싸우고 있었어요. 수년간 병마와 싸우면서 드디어 62년에 그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2년 후에 64년에 그녀는 결국 54세의 나이로 죽게 되죠. 네. 정말 그 책 한 권이 쉽게 나온 거 아니고요. 네. 특히 그 이제 월남전에 사용했던 DDT는 우리나라 그 군인들이 미국의 요청으로 월남에 파병됐죠. 맹호부대, 청룡부대. 지금 우리나라 그때 참전했던 병사들이 이 겪는 그 유명한 그죠? 이파리를 말려 죽이니까 말릴 고자에다가 이파리를 이렇게 써가지고 네, 고엽제 이게 DDT 원인입니다. 네. 고엽제 그 전우들 얼마나 고통받는지 모릅니다. 네. 월남전에 가서 나라를 위해서 공산주의가 열심히 싸웠는데 나중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네, 막 몸속에 이런 몽우리가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게 썩는 거죠. 근데 불행한 것은요. 그들의 자녀들까지 그런 병이 유전된다는 겁니다. 네, 이 고엽제 아직 치료가 되지 않고요.
아직 이것 그 보상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그 쓰다 남은 고엽제를 땅에다 파묻었는데 그게 수백 드럼통이 발견됐어요. 미군들은 나중에 이걸 알았습니다. 한국군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DMZ에서 이걸 손으로 뿌렸다고 합니다. 이런 그 놀라운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DDT가 막 농약으로 특히 고압 분무기는요, 나무 꼭대기까지 막 수십 미터 막 이게 분무되는 거예요. 고압으로. 그래가지고 막 엄청 살포돼. 항공기로 막 갖다 뿌려대죠. 네. 항공기, 고압 분무기, 네. 예. 그 다음에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풀만 죽는 게 아니에요. 모기만 죽는 게 아닙니다. 작은 미생물이 얼마나 많은 생물의 먹이가 되고, 네. 그 다음에 그 곤충을 먹고 사는 조류, 그 다음에 상위 포식자, 사실 좀 심하게 말하면 싸그리 다 죽이는 겁니다. 예. 모두 농약 축적으로, 몰라요. 농약 축적되는지. 결국 죽게 된다는 그 생태계는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그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것이죠. 네, 이것들이 바로, 이 침묵의 봄이라는 이 놀라운, 이 정말 그 충격적인 이 고발, 이 작품으로 인해서 결국 미국 이제 케네디 대통령까지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대통령을 설득하고 이 관료들까지 움직여가지고 결국 그녀가 승리했죠. DDT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알아냈어요. 하지만 미국은 자기네 나라에서는 금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진국에는 그러한 사실을 잘 알리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에 잘 알려주지 않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으로 뿌리고 또 우리나라에 남아있던 DDT는 몰래 감추는 이런 참 나쁜 행동을 했습니다. 참 비난받아 마땅하죠. 자,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 반드시 읽어야 할 작품 중에 하나죠. 다음 시간에는 본문 강의를 그 책의 일부분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짧지만 시간 강의 들어줘서 고마워요. 자, 바이바이.